여러분, 단백질 하면 흔히 두부나 계란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사실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식품이 우리 밥상에 매일 올라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가치를 모르고 그냥 반찬으로만 쓰다가 버리거나 소화가 안 된다고 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꾸준히 드신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나 비싼 건강식품을 전혀 쓰지 않고도 근육량을 되찾고 일상 활력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흔하지만 놀라운 3가지 단백질 식품의 정체를 알게 되실 겁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슈퍼푸드, 그리고 마지막에는 흡수율을 높이는 보조제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 채널은 수익의 일부분을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로 사용하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따뜻한 나눔에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육이 남아야 인생이 남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왜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지 아시나요? 젊을 때는 단백질을 조금만 먹어도 몸에서 잘 흡수해서 근육으로 바뀌지만 60대 이후부터는 그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고기를 먹어도 젊을 때만큼 힘이 나지 않고 쉽게 피곤해지며 심지어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근감소증 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데 그치지 않고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골절 위험도 크게 올라갑니다. 즉,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 뼈 건강, 장기 기능까지 모두 연결되는 핵심 열쇠라는 겁니다. 한 할머니 사례를 들어볼까요? 70세가 넘은 이순자 어르신은 나이 들어서 근육은 다 빠지는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평소보다 뼈가 약해져 있던 탓에 골반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의사가 꼭 강조한 것이 바로 단백질 식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있어야 수술 부위가 잘 회복되고 다시 걸을 힘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단백질은 노년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보충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만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에서 먼저 보내는 신호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호가 단순 피로, 노화 현상과 헷갈려서 쉽게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자꾸 힘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장바구니 2개쯤은 거뜬했는데 요즘은 하나만 들어도 숨이 차네라는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근육 속 단백질이 줄어들어 생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상처 회복이 더뎌지는 것입니다. 작은 긁힘이나 멍도 오래가고 감기에 걸려도 회복이 늦어집니다. 몸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건 세포를 만드는 재료인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머리카락과 피부 변화입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잘 빠지거나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면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 역시 단백질에서 만들어지니까요. 마지막으로 식사 후에도 자주 졸리거나 집중이 안 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고 몸은 쉽게 피로해집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겪고 계시다면 단백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면
어느 순간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 있고 건강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생선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은 단백질이 아니라 등푸른 생선 오메가3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생선 속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95%에 가까워 시니어에게 가장 적합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연어처럼 지방이 적당히 들어있는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까지 함께 공급해 주어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약 1g, 즉 체중 60kg이면 하루 60g 정도를 섭취해야 하는데 고등어 한 토막 100g에는 단백질이 약 20g 들어 있습니다. 즉 하루에 두세 토막만 먹어도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다는 뜻이지요. 70대 초반 김민수 어르신은 근력이 급격히 떨어져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의사 권유로 일주일에 3번 이상 고등어와 연어를 식단에 넣었고 2달 만에 악력 검사 수치가 15% 이상 회복되었습니다. 약물 없이도 단백질 식품의 힘으로 몸이 달라진 사례입니다. 두 번째, 콩 단백질입니다. 콩은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특히 두부, 두유, 청국장처럼 가공한 콩 식품은 소화가 잘 되고 시니어들이 부담 없이 섭취하기 좋습니다. 콩 단백질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 단순히 근육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폐경 후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남성에게는 전립선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콩은 배가 부글부글한다면서 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는 두유나 발효시킨 청국장처럼 소화가 편한 형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작은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돼 흡수가 훨씬 쉽습니다. 여기서 생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두유 한 잔, 점심 반찬으로 두부 조림, 저녁에 청국장찌개. 이렇게만 구성해도 하루 단백질 30g 이상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달걀 단백질입니다. 달걀은 완전식품이라 불립니다.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단백질 소화율 보정 아미노산 점수에서 1.0, 즉 최고 등급을 받은 식품입니다. 쉽게 말해 흡수율이 가장 뛰어나고 인체에 필요한 아미노산 구성이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비타민 D와 콜린이 풍부해 근육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니어에게 흔한 치매, 기억력 저하 예방에도 달걀은 좋은 역할을 합니다. 단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두 개의 달걀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를 공급하는 훌륭한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요. 78세 이순자 할머니는 나이 들어 달걀은 위험하다는 옛말을 믿고 수십 년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근육이 줄어 골다공증까지 진행되었는데 영양 상담 후 매일 달걀을 삶아 드신 결과 6개월 만에 체력과 체중이 안정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늘지 않고 기운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흡수율의 문제 때문입니다. 많이 먹었는데도 왜 효과가 없을까? 예를 들어 고등어 한 토막, 달걀 2개, 두부 반 모를 먹었습니다. 숫자로 계산하면 하루 권장량에 근접한 단백질이지만 실제 몸속에서 쓰이는 양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와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단백질 분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음식에서 섭취한 단백질의 20에서 30%가
그대로 배설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먹은 것과 실제로 근육에 쓰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조제가 필요합니다. 이때 도움되는 것이 바로 단백질 보조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마시는 단백질 쉐이크를 떠올리지만 시니어용 단백질 보조제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유청 단백질이 있습니다. 우유 단백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흡수 속도가 빠르고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운동 직후나 아침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단시간 내에 혈액 속 아미노산 농도를 높여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아미노산 보충제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단백질은 결국 아미노산으로 잘려야 몸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아예 단백질이 분해된 상태인 필수 아미노산 보충제를 쓰면 효과적입니다. 특히 류신은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 시니어에게 부족하기 쉬운 아미노산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고령자 요양병원에서 류신이 포함된 아미노산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시킨 결과 근육량 감소를 억제하고 보행 속도가 개선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보조제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점은 보조제는 어디까지나 보완제라는 것입니다. 기본은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 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보조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 과다 섭취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요약해 드릴게요. 시니어는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어도 효과가 약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조 제휴청 단백질, 아미노산을 적절히 활용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섭취는 피해야 한다. 파트 6. 단백질과 함께 챙겨야 할 영양소. 단백질만 챙긴다고 근육이 저절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몸속에서 단백질이 뼈와 근육 그리고 에너지 대사로 쓰이려면 조력자 영양소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1. 햇볕을 피하다 보니 비타민 D 부족. 70대 김씨 할아버지는 단백질 보충제를 열심히 드셨는데도 근육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의 절반 이하였던 겁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합성되지만 요즘 시니어분들은 자외선이 해롭다고 외출을 줄이거나 모자를 깊게 눌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뼈가 약해지고 단백질이 뼈와 근육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와 함께 반드시 비타민 D 보충이 필요합니다. 이 뼈와 근육을 동시에 잡는 칼슘.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고 칼슘은 뼈의 재료입니다. 하지만 뼈와 근육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특히 낙상 사고를 막으려면 근육과 뼈가 동시에 튼튼해야 합니다. 칼슘은 우유, 멸치, 두부에 풍부하지만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꾸준히 보충하지 않으면 금세 부족해집니다. 또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좋아지는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 밥상에서 꼭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3. 마그네슘, 작은 영양소의 큰 역할. 근육이 뭉치거나 자주 쥐가 난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수축이완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인데 단백질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마그네슘 필요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시니어일수록 신경 써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견과류, 현미, 시금치에 풍부하니 식단에 꼭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4. 균형이 답이다. 단백질만 강조하는 건강 정보가 많지만 사실은 단백질,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춰져야 비로소 먹은 단백질이 힘이 되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약. 단백질 흡수 활용에는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이 필수. 햇볕, 우유, 멸치견과류 등 식단으로 챙겨야 합니다. 부족하면 보충제 고려 가능하지만 식단 기반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 회복, 활력까지 책임지는 핵심이죠.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흔하지만 잘 모르는 단백질 식품들, 흡수율을 높이는 보조제, 함께 챙겨야 할 비타민과 미네랄,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챙기시면 나이가 들어도 몸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더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유튜브 수익, 그중 일부는 어르신 건강 기부 활동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때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이 곧 이웃의 건강을 지킨다. 이 마음으로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육이 남아야 인생이 남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 활기차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검증된 건강 정보와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